네, 3월 25일 금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오늘도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뭐 사료주, 뭐 비료주, 수산주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야 돼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이번 주에 화려한 종목 장세라고 맞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도 너무 잘 가고 맞아요. 그리고 뭐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 기술주들, 뭐 주도 섹터 종목들도 너무 지금 반등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뭐 매일 아침에 확인하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이 지금 너무 견조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선진국 시장이 뭐 미국, 일본 이런 시장이 워낙 좀 견조하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이제 바닥을 쳤다. 막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중론으로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기술주하고 성장주는 바닥을 쳤어요. 최근에 애플 차트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시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이 8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거의 2주 동안 계속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최저점 대비하면은 지금 거의 45% 가까이 지금 반등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800달러 깨졌다가 지금 이제 100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성장 섹터의 종목들, 기술주 성장주들이 한 달 전부터 반등이 들어오고 있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안랩 설명드리면서 뭐 수산주라든지 비료, 사료, 그다음에 철강주들 이게 오늘이 약간 좀 고점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이제 테마 섹터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산주들도 오늘 아침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막 음봉 맞고 조금 밀리고 있잖아요. 뭐 일부 가격 조정이 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사료 같은 종목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점상한가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 사실 비료 사료 가격 급등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게 완전히 유통주식 숫자가 뭐 전체 상장 주식의 3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품절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가가지고 아예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막 점상한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되게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대박주들이 나와야 이제 증시 대기 자금들도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저런 종목들을 또 매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종목들을 찾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화려한 종목 장세 주도 섹터에 있는 성장주와 기술주들도 가파르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테마 섹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음 주까지도 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3월 말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전형적인 지금 상승장의 패턴인 이유가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별로 뭐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중에 보시면 전부 IT 종목들 그것도 이제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하루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왔다가 또 하루는 게임이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갔다가 그간 가장 또 못 올랐던 이제 IT 부품이라든지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 패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종목들도 계속 따라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도 저는 이런 시장의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 보면서 아직까지 저평가된 성장 섹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큐브 엔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뭐 JYP 엔터나 YG 엔터는 오늘 좀 지지부진한데 이 종목은 강해요. 사실은 이 큐브 엔터가요. 엔터 기업이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NFT 관련된 수혜주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뭐 가상화폐들 시세도 계속 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단계고 NFT 관련된 종목 중에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NHN 벅스 리뷰해드리면서 NHN 벅스는 이제 나올 만한 재료들이 다 나왔으니까 2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후속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큐브 엔터, 서울 옥션 이런 종목들인데 큐브 엔터는 오늘 장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거의 뭐
8%, 9% 가까이 또 급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도 어느덧 수익률이 30%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점에서 이제 제가 아까 나스닥 시장에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저점을 쳤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한 달 전에 저점을 친 거거든요. 이 큐브엔터 같은 종목들도 한 달 전에 저점 만들고 바닥에서 지금 반등 들어온 폭이 거의 30~40%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큐브엔터라든지 뭐 서울옥션 같은 종목 말씀드렸고요. 지금 가장 좀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제가 어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서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이 원래는 NFT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대장주였는데 지금 서울옥션, 막 큐브엔터 이런 종목들은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오위즈 홀딩스가 지금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야말로 이제 바텀 피싱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 2~3주 지나고 나면 큐브엔터처럼 막 20%, 30%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네오위즈 홀딩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어제 편입해 주신 종목인데 하루 만에 지금 4% 수익이 났고 네. 오늘도 굉장히 강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지금 차트 세울까요? 보면은 뭐 잘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신성 델타테크는 어저께 제가 투자 포인트를 딱 3개 말씀드렸잖아요. 이렌텍하고 한번 비교를 제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렌텍도 이제 플라스틱 사출 케이스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렌텍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한 20%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제 뚫고 소위 말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저께 제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 소개해드리면서 요 기업도 주로 LG 그룹 쪽, LG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플라스틱 사출 케이스, 가전제품의 케이스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 회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배터리 사업 부문 이게 정말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2019년 대비해서 2년 만에 무려 6배가 넘게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합리적인 추정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애플카 그렇죠. 애플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정말 숨겨진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LG 마그나 쪽으로 지금 전장 부품들을 샘플을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 LG 마그나가 애플카의 협력업체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좀 된다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애플카 수혜주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 펀더멘탈이 워낙 좋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까지도 겸비를 한 그야말로 이제 제가 이런 종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평가 성장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지금 뭐 3~4% 정도 수익 진행 중이지만 1차 목표가 17,000원까지 다음 주에 무난하게 좀 상승해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신성 델타테크의 상승 랠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비덴트입니다. 17,75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 언제쯤 익절할까요? 수익 중이잖아요. 딱 지금 가격을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 딱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한 15%, 20% 정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차트가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뭐 급하게 또 차익 실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보유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23,000원 라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시세가 일단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가상화폐들이 이제 시세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암호화폐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인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 암호화폐 시세하고 요 종목들의 주가 시세가 크게 연동되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덴트는 23,000원 정도까지 좀 잡아 놓으시고 다만 만약에 좀 흘러내린다면 22,200원 정도는 익절 라인을 설정해 두고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덴트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한 22,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안랩입니다. 네. 이분이 고점에서 물리신 것 같아요. 208,000원에 비중이 40%예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제도 제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방송에서 분명히 매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못 네. 참고 또 20만 원이면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또 매수가 되신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테마주들은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보내주는 거. 왜냐하면 이 늦었다 싶을 때
뒤늦게 들어가 버리면 꼭 이런 사달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 안랩이 최근에 뭐 현대사료와 함께 시장에 정말 좀 많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자꾸 안랩을 사니까 무슨 안랩이 대단한 회사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JP모건이 뭐 3일 만에 몇백억 차익 실현하고 다 나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결국 이 안랩이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 외국계 창구에서 이게 단기적인 수급이 확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종목을 계속 편입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그 자금들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단순히 이제 수급이 이제 따라 붙었다가 고점이 나오면 거꾸로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확 쏟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이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리셔서 20만 원대 지금 매수를 하셔서 조정이 조금 심하게 들어와 버렸는데 사자마자 지금 마이너스 30%잖아요. 조정이 조금 심하게 들어와 버렸는데 일단은 손절 가격을 제가 설정을 좀 해드려 볼게요. 13만 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13만 원이 깨지면 손절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13만 원이 안 깨지고 지지가 되면은 반등이 들어올 때는 한 17만 원 전후 요 정도 자리를 뭐 손절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 10% 정도는 손절 매도를 하더라도 17만 원 위에는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거래가 정말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17만 원 위에는 가격 저항이 지금 상당히 심할 거예요. 이 가격대를 뚫어 올리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17만 원 깨질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잖아요. 이게 네. 다 매물 저항이 될 거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 자리에 올라오면 분명히 조금 부딪힐 거다. 그래서 그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반등이 좀 들어오면 손절 매도를 좀 하고 털고 나오자.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랩까지 우리 시청자 사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늘 오후장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원샷 네. 원킬 종목 공개 바로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제가 종목일까요?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이 테마 종목들을 굳이 따라붙을 필요 없이 지금 주도 섹터 종목들 가지고도 너무 쉽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반도체 기판 종목들이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눌러있는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사놓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익이라는 게 하루 만에 막 10%, 20% 급등하면 뭔가 좀 화끈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하루 만에 10%, 20% 벌면 또 하루 만에 10%, 20% 까먹는 게 주식이에요. 빨리 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주식 투자하는 게 정말 좀 쉬워지거든요. 한 1, 2주 정도 생각하시면서 10%, 2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 하나를 좀 오. 준비를 해왔어요. 13만 3,500원 현재가로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크 시스템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으로 잘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종목이 아니라 원자 현미경이라든지 그 현미경에 들어가는 렌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 회사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냐면 말 그대로 이제 현미경이 우리가 이제 뭐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 이런 이제 아주 고밀도의 렌즈가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제 산업용으로 활용된다라기보다는 좀 연구 개발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 회사가 만들어내는 현미경은 말 그대로 산업용 현미경이고 그 산업용 현미경이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 반도체 산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 반도체 산업에 이런 원자 현미경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비접촉 방식의 이제 활용도를 해가지고 해상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비용이 타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절감이 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미세 공정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원자 현미경이 필요한 이유는 반도체 내부에 어찌 보면 이제 칩이라든지 설비가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아니면 부품이나 소재들은 제대로 주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정밀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할 때 필요한 게 원자 현미경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의 미세화, 그 다음에 10나노 이하의 이제 소위 말해서 뭐 EUV 공정이라든지 10나노 이하의 이제 공정에 바로 이 동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원자 현미경이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사용이 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공정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디스플레이 산업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우리가 이제 원자 현미경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바이오 산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뉴스에 이런 자료 화면 같은 거 보면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막 현미경 같은 거 보면서 막 세포 같은 거 보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 현미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가 단순히 그냥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산업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산업도 계속 이제 고밀도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 원자 현미경이 분명히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계속 좀 확대된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일본, 독일, 대만, 중국, 보통 이 오늘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일본, 미국, 독일, 중국 막 이런 기업들로 다 현지 법인을 바로 이제 파크 시스템즈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해외 진출을 하거나 혹은 현지에서도 이런 제조기업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작년 실적을 한번 따져보면은 매출액이 852억, 영업이익이 176억이거든요. 창사 이래 이제 최대 실적이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게 실적을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제가 이제 이어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의 성장폭이 정말 가파르잖아요. 네. 작년에도 영업이익률이 좋았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지금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 단순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이면 OPM,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나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제조기업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30% 되는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크 시스템자라고 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매출액이 5배, 영업이익은 무려 10배가 성장한 기업이다. 제가 아까 성장주 기술주들이 바닥을 쳤다라는 미국 월가의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게 이미 쳤다. 한 달 전에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편입을 좀 해놓고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근처에 1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였고요. 여러분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주말에 푹 쉬고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